대신 해줄 수 있어? 열흘 전 사모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주 7회야 매일 원하셔. 그러면서 제 손을 꽉 잡으시더니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못 버텨. 윤나 씨가 대신 좀 해줘.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요? 제가 놀라서 물었어요. 어젯밤에도 했는데 아침에 눈 뜨자마자 또 그러시는 거예요. 주 7회가 아니라 하루 2회였습니다. 68세 맞나 싶었어요. 이 이야기는 열흘 전부터 시작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평생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제 이름은 서윤나예요. 올해 62이 됐는데 9년 전에 남편을 떠나보낸 후로 지금까지 혼자 살고 있습니다. 심장마비였어요. 아침에 출근 준비를 하다가 갑자기 쓰러졌는데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저는 53살 과부가 됐고 아이도 없이 혼자 남겨진 채로 생계를 이어가야 했습니다. 여러 집을 전전하다가 5년 전에 강태준 회장님 댁에 가정부 자리를 얻게 됐어요. 면접 날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당시 63이셨던 회장님은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정정한 분이셨습니다. 넓은 어깨에 곧은 허리, 그리고 날카로우면서도 따뜻한 눈빛이 인상적이었어요. 건설회사를 40년 넘게 경영해 오신 분답게 말 한마디에도 무게감이 실려 있었고 처음 보는 저한테도 편하게 대해주셨습니다. 윤나 씨, 우리 집은 단순히 일만 하는 곳이 아닙니다. 가족처럼 편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회장님의 첫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대로 지난 5년은 정말 가족 같았습니다. 제 생일을 챙겨주시고 명절마다 보너스를 넉넉히 주셨는데 회장님이 건강검진 받으실 때는 사모님과 함께 기다렸다가 모시고 오기도 했어요. 단순한 고용관계를 넘어선 무언가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사모님 이소영 여사님도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전직 성악가 출신이시라 언제나 우아하고 품이 있는 모습이었는데 60즈음에 무대에서 은퇴하셨지만 여전히 고운 목소리와 부드러운 손짓에서 예술가의 향기가 느껴졌습니다. 저한테도 늘 따뜻하게 대해주셨고 때로는 친언니처럼 살갑게 굴어주셔서 마음이 편했어요. 매일 아침 6시면 일어나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7시에 댁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아침 식사 준비였는데 회장님은 된장찌개를 좋아하셨고 사모님은 가벼운 샐러드를 선호하셨어요. 식사 후에는 설거지와 청소, 빨래를 하고 오후에는 장을 보러 나갔다가 저녁 준비를 했습니다. 5년간 반복된 일상이었는데 최근 몇 달 사이에 뭔가 이상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청소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집안의 분위기를 느끼게 되거든요. 사모님이 부쩍 피곤해 보이셨습니다.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실 때 허리를 짚으시는 모습을 여러 번 목격했고 걸음걸이도 예전 같지 않았어요. 가끔 아프다는 표정을 숨기지 못하시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됐습니다. 빨래를 정리하다가 알게 된 사실도 있었어요. 부부의 방이 언제부턴가 따로더라고요. 친구를 갈 때마다 두 방을 따로 정리해야 했는데 그 전에는 분명히 한 방에서 주무셨거든요. 무슨 일이 있으신가? 혼자 생각했지만 감히 여쭤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5월 저녁이었어요. 저녁 설거지를 마무리하고 있는데 사모님이 부엌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손에는 와인 잔이 들려 있었고 그 잔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평소의 우아한 모습과는 조금 달라 보여서 저도 모르게 손을 멈추고 사모님을 쳐다봤습니다. 윤나 씨, 잠깐 얘기 좀 할까요? 목소리에 무게감이 실려 있었어요. 심상치 않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저는 손을 닫고 앞치마를 벗은 다음 사모님을 따라 거실로 나갔어요. 소파에 나란히 앉았는데 시계 소리만 들릴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사모님은 한동안 와인 잔만 바라보시다가 천천히 입을 여셨어요. 윤나 씨, 이 얘기는 절대 남편한테는 하면 안 돼. 우리끼리만 하는 얘기야. 손이 여전히 떨리고 계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5년 동안 쌓아온 신뢰가 있었으니까요. 사모님이 저를 믿고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털어놓으시려는 것 같았어요. 사실 내가 결혼 생활에서 너무 힘든 일이 있어. 처음에는 시댁 문제나 자녀 문제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모님의 얼굴이 점점 빨개지는 것을 보면서 뭔가 다른 이야기라는 걸 짐작했어요. 제 심장도 덩달아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나쁜 건 아니야. 오히려 너무 정정해서 문제인 거지. 정정하다는 말에 저는 순간 이해하지 못했어요. 건강하신 게 왜 문제가 되는 걸까요? 고개를 갸웃거리는 저를 보시더니 사모님이 와인을 한 모금 마시고 나서 다시 입을 여셨습니다. 68세가 됐는데도 남편은 그쪽으로 여전해. 주 7회야. 매일 원하셔. 충격이었습니다. 주 7회라니요. 매일이라니요.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나는 정말 못 버티겠어. 예전에는 어떻게든 맞춰드렸는데 이제는 몸이 안 따라줘. 사모님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허리가 너무 아파서 정형외과 다니고 있고 골반 통증 치료까지 받고 있어. 병원에서는 쉬라고 하는데 남편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지 몰라서 그저 사모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친구들한테도 말 못해. 누가 이런 고민을 이해해 주겠어? 사모님이 제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그 손이 차갑게 떨리고 있었어요. 윤나 씨한테만 털어놓을 수 있을 것 같아서 5년 동안 가족처럼 지냈잖아. 저는 사모님을 위로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그 순간 제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주 7회라고? 68세인데? 매일? 믿기 어려웠습니다. 제 남편 상철 씨는 50 넘어서부터 그쪽으로 뜸해지셨거든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했는데 68세에 매일이라니. 세상에 이런 경우도 있구나 싶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작은 원룸에 혼자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데 사모님의 고백이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어요. 주 7회, 매일, 68세인데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그러실 수 있는 걸까? 저도 모르게 회장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사모님이 저를 다시 부르셨어요. 그리고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윤나 씨, 사모님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큰 결심을 하신 것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내가 부탁 하나만 해도 될까? 네, 사모님. 말씀하세요. 사모님이 잠시 망설이시다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씀하셨어요. 대신 해줄 수 있어? 처음에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네, 뭐요? 남편 말이야. 나 대신 남편을 좀 맡아줄 수 있어?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귀를 의심했습니다. 사모님이 방금 뭐라고 하셨죠? 저는 너무 놀라서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모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나는 진짜 못 버텨. 사모님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어요. 주 7회가 아니야. 어떤 날은 하루에 2번도 원하셔. 주 10회가 넘어. 이러다 내가 먼저 죽을 것 같아. 정말로 힘드신 거였습니다. 사모님의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어요. 40년을 함께하신 남편분 때문에 이렇게까지 지쳐 계시다니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윤나 씨는 혼자잖아. 9년 동안 혼자였잖아. 사모님이 제 손을 더 꽉 잡으셨어요. 윤나 씨도 외롭지 않아?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외롭냐고요? 외롭죠. 9년 동안 혼자 살면서 외롭지 않았던 적이 없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남의 남편을 어떻게 대신 모신다는 건지, 그게 말이 되는 건지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사모님, 그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아무리 그래도 그건. 알아. 내가 이상한 소리 하는 거 알아. 사모님이 눈물을 훔치며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나는 정말 방법이 없어. 이혼하자니 40년을 함께 했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대로 버티자니 몸이 망가지고 있어.
병원에서는 당분간 절대 안 된다고 했는데 남편한테 어떻게 말해? 사모님이 울기 시작하셨습니다. 어깨가 들썩일 정도로 우시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어요. 윤나 씨밖에 없어. 5년 동안 가족처럼 지냈잖아. 제발.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부탁을 받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남의 남편을 대신 모시라고? 그것도 사모님이 직접 부탁을?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날 밤도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사모님의 부탁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대신 해줄 수 있어? 이 나이에 62세에 이런 제안을 받다니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천장을 바라보며 뒤척이는데 9년 동안 혼자였던 시간들이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외로웠어요. 정말 외로웠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이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야 하지? 답을 찾지 못한 채 밤이 깊어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길이 이렇게 무거운 적은 처음이었어요. 버스를 타고 가는데 창밖 풍경이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사모님의 부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대신 해줄 수 있어?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버스에서 내려 회장님 댁으로 걸어가는 발걸음이 평소보다 느렸습니다. 현관문 앞에 서니까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면 사모님을 마주쳐야 하는데 어떤 얼굴로 봐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겨우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어서 와요, 윤나 씨. 사모님이 직접 문을 열어주셨어요. 평소처럼 미소 짓고 계셨지만 저는 그 눈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고개를 살짝 숙이고 인사를 드린 다음 부엌으로 향했어요. 아침 준비를 하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면서도 자꾸 딴 생각이 났고 계란말이를 부치다가 하마터면 태울 뻔했어요.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윤나 씨, 괜찮아요? 오늘따라 안색이 안 좋아 보이네요. 회장님이 거실에서 신문을 보시다가 말씀하셨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고개를 들었는데 회장님의 얼굴을 보는 순간 심장이 더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이구나. 사모님이 그렇게 힘들어 하시는 이유가. 저도 모르게 회장님의 어깨와 체격을 훑어보게 됐어요. 아, 네. 괜찮습니다. 어젯밤에 잠을 좀 설쳐서요.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정말로 한숨도 못 잤으니까요. 회장님은 고개를 끄덕이시고 다시 신문으로 시선을 돌리셨습니다. 아침 식사를 차려드리고 설거지를 하는데 사모님이 부엌으로 들어오셨어요. 제 옆에 서시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윤나 씨, 어젯밤에 내가 한 얘기 생각해봤어? 심장이 철렁했어요. 저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고 사모님을 쳐다봤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입만 달싹거렸어요. 사모님, 그건 저도 아직 정리가 안 됐어요. 그래, 당연하지. 갑자기 그런 부탁을 하면 놀랄 수밖에 없지. 사모님이 한숨을 쉬셨어요. 하지만 윤나 씨, 나 진짜 힘들어. 어젯밤에도 2번이나 그러셨어. 2번이라는 말에 저는 눈이 커졌습니다. 하룻밤에 2번이요? 사모님이 제 표정을 보시더니 쓴웃음을 지으셨어요. 주 7회가 아니야. 주 10회가 넘어. 어떤 날은 아침에 1번, 저녁에 1번, 밤에 또 1번. 하루에 3번인 날도 있어.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68세에 하루 3번이라니. 이게 가능한 건가요? 사모님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이는 게 보였어요. 병원에서는 당분간 절대 안 된다고 했어. 골반이 너무 약해졌대. 근데 남편한테 어떻게 말해? 40년을 같이 살았는데 이제 와서 못하겠다고 하면 남편 마음이 얼마나 상하겠어. 사모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니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한편으로는 이해가 됐습니다. 40년 동안 함께한 남편에게 이제 못하겠다고 말하기가 얼마나 어려울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저한테 대신 해달라는 게 맞는 건지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사모님,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생각 좀 해볼게요. 그래. 미안해, 윤나 씨. 내가 너무 급하게 말했지. 천천히 생각해봐.
사모님이 부엌을 나가시고 나서 저는 한동안 싱크대 앞에 서 있었어요. 설거지를 다시 시작했지만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 후 저는 친구 영자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영자는 저와 동갑인 친구인데 남편을 여의고 혼자 사는 처지가 비슷해서 가끔 만나 수다를 떨곤 했습니다. 영자야, 나 좀 만나자. 할 얘기가 있어.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이상한데. 전화로는 못해. 만나서 얘기할게. 1시간 후에 동네 카페에서 만났어요. 영자가 제 얼굴을 보더니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야, 윤나야. 너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왜 그래?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나서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물론 구체적인 내용은 말할 수 없었지만 대충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영자야, 내가 일하는 집 사모님이 나한테 이상한 부탁을 하셨어. 이상한 부탁? 뭔데? 그게 남편분 일을 좀 도와달라는 건데. 영자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저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결국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물론 목소리를 한껏 낮춰서요. 사모님이 남편분을 내가 대신 모시라고 하셨어. 뭐? 영자가 커피를 뿜을 뻔했어요. 대신 모시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부부 생활 있잖아. 그걸 내가 대신 해달라는 거야. 영자가 입을 딱 벌렸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하더니 겨우 입을 열었어요. 세상에, 사모님이 직접, 본인이 직접 그런 부탁을 했다고? 응, 본인이 너무 힘들어서 못 버티겠대. 주 7회가 아니라 주 10회가 넘는데. 뭐, 주 10회? 영자가 소리를 지르려다가 주변을 살피며 목소리를 낮췄어요. 68세라며? 68세가 주 10회? 말도 안 돼. 나도 믿기지가 않아. 근데 사모님이 병원까지 다니고 계셔. 골반이 약해져서 치료받고 있대. 영자가 한숨을 쉬며 커피를 마셨습니다. 한참을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근데 윤나야, 너는 어떻게 하고 싶은 건데? 몰라. 그래서 고민인 거야. 솔직히 말해도 돼? 영자가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보통은 그건 안 되지 이렇게 말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근데 너가 이렇게 고민하고 있다는 건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영자가 제 마음을 꿰뚫어 본 것 같았거든요. 윤나야, 너 혼자 산지 얼마나 됐어? 9년이잖아. 영자가 제 손을 잡았어요. 나도 알아. 얼마나 외로운지. 나도 7년째 혼자니까. 밤에 혼자 누워있으면 옆에 누군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안 해본 척하지 마.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영자 말이 맞았습니다. 9년 동안 혼자 살면서 외롭지 않았던 적이 없어요. 밤에 혼자 누워있으면 허전했고 아플 때는 더 그랬습니다. 누군가 손 한번 잡아줬으면 하는 마음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래도 영자가 말을 이었어요. 남의 남편이잖아. 그것도 너가 일하는 집 남편이고. 알아. 그래서 고민인 거야. 하지만 영자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사모님이 직접 부탁한 거면 상황이 좀 다르긴 하네. 몰래 바람 피우는 게 아니라 허락을 받은 거니까. 그게 허락이라고 할 수 있을까? 글쎄, 이상하긴 하지. 영자가 고개를 저었어요. 세상에 별일이 다 있네. 근데 윤나야, 결국 결정은 너가 해야 해. 나는 뭐라고 말해줄 수가 없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영자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9년 동안 혼자, 밤에 혼자 누워있으면 옆에 누군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그게 저였어요. 정확히 제 마음이었습니다. 그 후 이틀 동안 저는 계속 고민했어요. 출근해서 일하면서도 생각이 끊이지 않았고 퇴근해서 집에 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모님은 저를 재촉하지 않으셨지만 가끔 눈이 마주칠 때면 간절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제발이라고 말하는 것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회장님을 볼 때마다 저도 모르게 다시 보게 됐어요. 68세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정정하셨습니다. 넓은 어깨, 곧은 허리, 힘 있는 걸음걸이,
신문을 읽으시는 손도 굵고 단단해 보였어요. 저분이 하루에 3번씩 원하신다고? 상상이 되지 않으면서도 어딘가 궁금한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셋째 날 아침 사모님이 또 저를 부르셨어요. 윤나 씨, 잠깐 얘기 좀 하자.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사모님의 얼굴이 며칠 전보다 더 피곤해 보였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어졌고 얼굴에 생기가 없었습니다. 윤나 씨, 어젯밤에도 2번이나 그러셨어. 사모님이 힘없이 말씀하셨어요. 난 정말 못 버티겠어. 허리가 너무 아파서 오늘 병원 가야 해. 사모님, 윤나 씨, 나 진짜 부탁이야. 사모님이 제 손을 잡았어요. 그 손이 차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발, 너밖에 없어. 저는 사모님의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정말로 지쳐 있는 게 보였어요. 40년을 함께한 남편인데 이렇게까지 힘들어 하시다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생각이 들었어요. 나도 9년 동안 혼자였잖아. 나도 외로웠잖아. 사모님이 허락해 주신다면 이게 그렇게 나쁜 일일까? 물론 남의 남편이에요. 그건 변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사모님이 직접 부탁하신 거잖아요. 몰래 하는 게 아니라 허락을 받은 거잖아요. 그게 뭔가 다르지 않을까요?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사모님, 응? 제가 해드릴게요. 사모님이 눈을 크게 떴어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정말? 정말로? 네. 사모님이 그렇게 힘드시다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사모님이 갑자기 저를 끌어안으셨어요. 어깨가 들썩일 정도로 우셨습니다. 고마워. 윤나 씨, 정말 고마워. 사모님이 울면서 말씀하셨어요. 너가 은인이야. 정말. 저도 눈물이 났어요. 이게 맞는 선택인지는 모르겠지만 사모님이 이렇게 고마워하시니까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근데 사모님, 회장님은요? 회장님도 이 사실을 알고 계세요? 아직 안 말했어. 근데 남편도 요즘 내가 힘들어하는 거 알아. 내가 잘 얘기할게. 사모님이 눈물을 닦으며 말씀하셨어요. 수요일에 내가 일부러 외출할게. 그때 윤나 씨가 남편을 좀 돌봐줘. 수요일, 사흘 후였어요. 알겠어요, 사모님. 고마워. 정말 고마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내가 방금 뭘 결정한 거지? 남의 남편을 대신 모시기로 했다고? 62세에 이런 일을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버스 창밖을 바라보는데 지나가는 풍경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눈물이 나려고 했거든요. 기쁜 건지 슬픈 건지 옳은 건지 그른 건지 저도 제 마음을 모르겠었어요. 수요일, 사흘 후면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9년 만에 다시 여자로 살아나는 건지 아니면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하는 건지 아직은 알 수 없었습니다. 원룸에 들어와서 거울을 봤어요. 62세의 제 얼굴이 비쳤습니다. 주름이 늘었고 피부도 예전 같지 않았어요. 하지만 눈빛만은 묘하게 달라 보였습니다. 두려움과 기대가 뒤섞인 눈빛. 윤나야, 괜찮을 거야.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수요일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수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오늘이구나. 오늘이 그날이구나. 침대에 누운 채로 천장을 바라보는데 다리가 후들거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이미 긴장되기 시작한 거예요. 옷장 앞에 서니까 손이 떨렸습니다. 뭘 입어야 하지? 평소처럼 편한 옷을 입어야 하나 아니면 조금 다르게 입어야 하나? 한참을 고민하다가 결국 평소보다 조금 더 밝은 색상의 블라우스를 골랐어요. 연한 살구색 블라우스였는데 입어본 지 한참 된 옷이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이리저리 살펴보다가 스스로가 우습더라고요. 62세의 옷 때문에 이렇게 고민하다니. 버스를 타고 가는 내내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손에 땀이 나서 손수건으로 몇 번이나 닦았어요. 창밖을 보는데
풍경이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오늘 있을 일에 대한 생각뿐이었어요. 회장님 댁 앞에 도착하니까 발걸음이 느려졌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심호흡을 몇 번이나 하고 나서야 겨우 초인종을 누를 수 있었습니다. 어서 와요, 윤나 씨. 사모님이 문을 열어주셨어요. 평소와 다름없이 미소 짓고 계셨지만 눈빛에는 뭔가 다른 게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이야라고 말하는 것 같은 눈빛이었어요. 오늘 블라우스 색이 참 예쁘네요. 윤나 씨한테 잘 어울려요. 아, 네. 감사합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사모님이 알아보신 거예요. 평소랑 다르게 입은 거. 저는 고개를 숙이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아침 준비를 하는데 손이 계속 떨렸어요. 된장찌개를 끓이면서 간을 보는데 짜게 했는지 싱겁게 했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계란말이를 부치다가 2번이나 뒤집기를 실패했습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윤나 씨 괜찮아요? 회장님이 거실에서 물으셨어요. 신문을 보시다가 저를 쳐다보시는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저는 그 눈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고개를 살짝 돌렸어요. 네, 괜찮습니다. 어젯밤에 잠을 좀 설쳐서요.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정말로 한숨도 못 잤으니까요. 뒤척이다 보니 새벽이 됐고 겨우 눈을 붙였더니 알람이 울렸습니다. 아침 식사를 차려드리고 나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사모님이 외출 준비를 시작하셨어요. 평소보다 훨씬 꼼꼼하게 화장을 하시고 좋은 옷을 입으셨습니다. 오늘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어서 좀 늦게 올 거예요. 사모님이 거실에서 회장님께 말씀하셨어요. 저녁까지 안 올 수도 있으니까 윤나 씨한테 잘 부탁해. 그래. 조심히 다녀와. 회장님이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하셨습니다. 사모님이 현관으로 나오시다가 저를 쳐다봤어요. 그리고 살짝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부탁해라는 의미였죠.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순간 집안이 너무 조용해졌어요.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싱크대 앞에 서서 설거지를 계속했지만 손이 덜덜 떨려서 그릇을 제대로 잡기가 어려웠어요. 이제 둘이구나. 회장님과 단둘이 남았다는 사실이 실감나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어떻게 해야 하지? 내가 먼저 다가가야 하나? 아니면 기다려야 하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 청소를 시작했어요. 회장님은 여전히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고 계셨습니다. 청소기를 돌리면서 슬쩍슬쩍 회장님을 훔쳐봤어요. 넓은 어깨, 고든 등 신문을 잡은 손이 굵고 단단해 보였습니다. 68세인데 저렇게 정정하시다니. 사모님이 왜 힘들어하시는지, 그리고 왜 저한테 부탁하셨는지 조금씩 이해가 됐어요. 저 체격에 저 기력이면 정말 감당이 안 되실 만했습니다. 청소를 마치고 빨래를 정리하는데 시간이 정말 느리게 갔어요. 시계를 보니까 아직 오전 11시밖에 안 됐더라고요. 점심 준비까지 2시간이나 남았습니다. 그 2시간이 20년처럼 길게 느껴졌어요. 점심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점심을 준비했어요. 회장님이 좋아하시는 김치찌개를 끓이고 제육볶음을 만들고 시금치나물과 계란말이까지 차렸습니다. 반찬 가짓수가 평소의 2배는 되었어요. 회장님, 점심 준비됐습니다. 서재에서 나오신 회장님이 식탁을 보시더니 눈을 동그랗게 뜨셨어요. 오늘 왜 이렇게 많이 준비했어요? 아내도 없고 나 혼자인데. 사모님 안 계시니까 제가 더 신경 써야죠.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하려고 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윤나 씨도 같이 먹어요. 혼자 다 못 먹어요. 평소에는 따로 먹었는데 오늘은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회장님 맞은편에 앉아서 식사를 시작했어요. 젓가락을 드는 손이 떨려서 반찬을 집기가 어려웠습니다. 음식이 정말 맛있네요. 윤나 씨 솜씨가 대단해요. 감사합니다, 회장님. 식사 중에 회장님이 어깨를 주무르시는 게 보였어요. 며칠 전부터 자주 그러시는 것 같았습니다.
어깨가 불편하신 모양이었어요. 회장님, 어깨가 많이 불편하세요? 응, 요즘 골프를 좀 무리하게 쳤더니 여기가 뻐근해요. 병원에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바빠서요. 파스 붙이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밥을 먹으면서 잠시 고민했습니다. 이게 기회일까? 자연스럽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입을 열었어요. 제가 어깨라도 풀어드릴까요? 말이 나간 순간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내가 방금 뭐라고 했지? 회장님이 깜짝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깨를 윤나 씨가? 네. 제가 남편 어깨를 많이 주물러 줬거든요. 좀 자신 있어요. 9년 전에 떠난 남편 얘기를 꺼내며 떨리는 목소리를 안정시켰습니다. 회장님이 잠시 망설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럼 부탁할게요. 요즘 정말 불편해서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손이 심하게 떨렸어요. 내가 방금 뭘 제안한 거지?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말은 나갔고 돌이킬 수 없었어요.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갔습니다. 회장님이 소파에 앉아 계셨어요. 저는 천천히 다가가서 회장님 뒤에 섰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회장님의 어깨에 손을 올리는 순간 마치 전기가 통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셔츠 위로도 느껴지는 단단한 근육. 정말 68세 맞나요? 이렇게 탄탄할 수가. 저는 천천히 주무르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최대한 자연스럽게 보이려고 노력했어요. 아, 시원하네요. 회장님이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윤나 씨 손이 정말 따뜻해요. 그 목소리가 제 귀에는 다르게 들렸어요. 더 조심스럽게 하지만 더 깊이 주물렀습니다. 회장님의 호흡이 점점 깊어지는 게 느껴졌어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10분? 20분? 정말 시원하네요. 어디서 배웠어요? 남편한테 자주 해줬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아, 회장님이 잠시 말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뒤로 돌리셨어요. 우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윤나 씨. 네, 회장님. 혹시 소영이한테 뭐 들었어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회장님이 아시는 걸까요?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손을 멈췄어요. 사모님이 뭐라고 하셨는데요? 아니, 그냥 회장님이 한숨을 쉬셨습니다. 요즘 소영이가 많이 힘들어하는 거 알아요. 나도 알고 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회장님이 다시 앞을 보시며 말씀을 이으셨어요. 내가 너무 원하는 게 많아서 그래요. 나이가 들어도 그쪽은 안 변하더라고요. 오히려 더 원하게 되는 것 같아요.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저는 손을 멈춘 채로 회장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소영이가 윤나 씨한테 뭔가 부탁했죠? 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회장님도 이미 눈치채고 계셨던 거예요. 미안해요, 윤나 씨. 이런 상황에 휘말리게 해서. 아니에요. 저도 원했어요. 말이 나간 순간 제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내가 방금 뭐라고 했지? 회장님이 천천히 일어나서 저를 마주 보셨어요. 우리 사이의 거리가 가까웠습니다. 회장님의 눈이 저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어요. 윤나 씨도 원했다고요? 네. 목소리가 기어들었습니다. 저도 9년 동안 혼자였어요. 외로웠어요. 회장님이 천천히 손을 뻗어서 제 얼굴에 손을 올리셨어요. 거칠지만 따뜻한 손바닥.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윤나 씨, 회장님. 회장님이 천천히 저를 끌어당기셨어요. 우리의 얼굴이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입술이 닿았어요. 부드러우면서도 간절한 키스였습니다. 9년 만에 느끼는 남자의 온기.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회장님의 손이 제 허리를 감싸고 저는 회장님의 목에 팔을 둘렀습니다. 얼마나 키스를 했을까요? 회장님이 천천히 떨어지며 제 눈을 쳐다봤어요. 방으로 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을 잡고 침실로 향했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방문이 닫히고 회장님이 다시 저를 끌어안았어요. 이번에는 더 깊은 키스였습니다. 천천히 침대에 나란히 누웠어요. 회장님이 제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물으셨습니다. 정말 괜찮은 거죠? 네. 저도 원해요. 회장님의 셔츠 단추를 하나씩 풀었어요. 탄탄한 가슴이 드러났습니다. 68세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단단한 몸이었어요. 제 손이 그 가슴에 닿았고 회장님이 낮은 신음을 내셨습니다. 완전히 하나가 됐어요. 9년 만이었습니다. 9년 동안 잊고 살았던 감각이 다시 살아났어요. 살아있다는 느낌, 여자로 다시 태어나는 느낌. 회장님의 품에 안겨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울어요? 9년 만이에요. 너무 오래 혼자였어요. 회장님이 저를 더 꽉 안아주셨어요. 따뜻했습니다. 창밖으로 오후 햇살이 비치고 있었어요. 우리는 한동안 서로를 안고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해가 기울기 시작할 무렵 회장님이 다시 저를 안으셨습니다. 또요? 제가 놀라서 물었어요. 아까 했는데 벌써 또요? 미안해요. 윤나 씨가 좋아서 2번째였습니다. 첫날인데 벌써 2번이었어요. 그제야 사모님이 왜 그렇게 힘들어 하셨는지 실감이 났습니다. 68세인데 이렇게 원하시다니. 정말 보통이 아니셨어요. 저녁 7시쯤 사모님이 돌아오셨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고 회장님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계셨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녀왔어요. 사모님이 현관으로 들어오시면서 저를 쳐다봤습니다. 눈빛으로 물으셨어요. 어땠어? 저는 살짝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모님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습니다. 윤나 씨, 고마워요. 저녁 준비하느라 수고했네요. 아니에요, 사모님.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습니다. 제 얼굴이 달라 보였어요. 뭔가 생기가 돈다고 할까요? 9년 만에 처음으로 여자로 살아난 느낌이었습니다. 샤워를 하면서 생각했어요. 오늘 무슨 일이 있었지? 회장님과 2번이나 함께 했다고? 꿈만 같았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어요. 회장님의 품에 안겨있던 감각이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정말 따뜻했어요. 주 7회가 아니라 하루 2회구나. 사모님이 하신 말씀이 떠올랐어요. 주 7회라고 하셨는데 오늘 하루만 2번이었어요. 이게 매일 계속된다면 정말 힘들겠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상하게 괜찮았어요. 오히려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게 시작이구나. 눈을 감으며 생각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오늘 하루는 제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날이 될 것 같았습니다. 첫 수요일이 지나고 목요일이 밝았습니다. 출근하는 발걸음이 어제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긴장보다는 묘한 설렘이 더 컸습니다. 버스 창밖을 바라보는데 풍경이 예전보다 밝게 보이더라고요. 나무도 하늘도 지나가는 사람들도 전부 다르게 느껴졌어요. 9년 만에 다시 여자로 살아난 기분이 이런 건가 싶었습니다. 회장님 댁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거실에 계시던 회장님과 눈이 마주쳤어요. 그 짧은 순간에 어제 있었던 일이 전부 떠올랐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려서 얼른 고개를 숙였어요. 안녕하세요, 회장님. 어서 와요, 윤나 씨. 회장님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부드럽게 들렸습니다. 아니, 제 귀가 달라진 건지도 몰라요. 사모님도 거실에 계셨는데 저를 보시더니 살짝 미소 지으셨어요. 그 미소가 고마워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침 준비를 하면서도 자꾸 거실 쪽이 신경 쓰였어요. 회장님이 신문 넘기시는 소리, 커피 마시는 소리, 심지어 기침 소리까지 전부 다르게 들렸습니다. 어제까지는 그냥 지나쳤던 소리들인데 오늘은 하나하나가 귀에 꽂혔어요. 윤나 씨, 오늘 국이 특히 맛있네요. 아침 식사를 드시면서 회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평범한 칭찬이었지만 제 얼굴은 빨개졌어요.
사모님이 옆에서 웃으셨습니다. 요즘 윤나 씨 요리 솜씨가 더 좋아진 것 같아요. 뭔가 달라졌어요. 그 말에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웃기만 했어요. 사모님은 정말 모르시는 걸까요? 아니면 일부러 모른 척 하시는 걸까요? 어쨌든 세 사람이 한 식탁에 앉아 밥을 먹는 상황이 묘하게 느껴졌습니다. 목요일은 사모님이 집에 계시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회장님과는 눈빛만 몇 번 마주쳤을 뿐 특별한 일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복도에서 스칠 때, 거실에서 마주칠 때마다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어제 있었던 일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저녁에 퇴근하면서 사모님이 저를 현관까지 배웅해 주셨어요. 윤나 씨, 정말 고마워요. 사모님이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어젯밤에 남편이 나한테 안 그러더라고. 덕분에 푹 잤어요. 다행이에요, 사모님. 내일도 내가 오후에 잠깐 나갈 거야. 그때 부탁해도 될까? 내일이요? 벌써요? 이틀 연속이라니. 하지만 사모님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네, 알겠어요. 금요일 오후가 됐습니다. 사모님이 점심을 드시고 나서 외출 준비를 하셨어요. 미용실 갔다가 친구 만나고 올게. 저녁 전에는 돌아올게요. 현관문이 닫히자마자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수요일과 똑같은 상황.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저는 설거지를 하면서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손이 떨려서 그릇을 제대로 잡기 어려웠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나왔는데 회장님이 서재에서 나오시더라고요. 우리의 눈이 마주쳤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눈빛만으로 다 통했습니다. 윤나 씨, 서재 좀 와볼래요? 네, 회장님.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회장님이 저를 끌어안으셨어요. 보고 싶었어요. 저도요. 어제 했는데 벌써 또요? 이틀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거부할 수 없었어요. 아니, 거부하고 싶지 않았어요. 서재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회장님이 제 손을 잡으시더니 천천히 끌어당기셨어요. 키스가 시작됐습니다. 수요일보다 더 익숙해진 느낌이었어요. 여기서요? 제가 물었습니다. 침실이 아니라 서재에서라니. 소파가 있잖아요. 회장님이 웃으시며 대답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서재 소파에서 완전히 하나가 됐습니다. 낯선 장소가 오히려 새로웠어요. 창밖으로 오후 햇살이 비치는 서재에서 숨을 죽이며 서로를 느꼈습니다. 끝나고 나서 옷을 정리하면서 생각했어요. 수요일에 2번, 금요일에 1번. 사흘 만에 벌써 3번이구나. 이게 일상이 되는 건가? 윤나 씨. 회장님이 제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어요. 고마워요. 정말. 저야말로요, 회장님. 사모님이 돌아오시기 전에 서재를 정리하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청소를 다시 시작했어요. 하지만 가슴은 아직 두근거리고 있었습니다. 토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주말에는 원래 출근하지 않는 날이에요. 하지만 사모님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윤나 씨, 미안한데 오늘 좀 와줄 수 있어? 내가 낮에 좀 쉬어야 할 것 같아서. 네, 알겠어요. 사모님. 사모님이 쉬셔야 한다는 건 무슨 뜻인지 알았어요. 제가 회장님을 대신 모셔야 한다는 거였죠. 주말인데도 출근하게 됐습니다. 회장님 댁에 도착하니까 사모님이 현관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고마워, 윤나 씨. 나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서 좀 쉬어야 할 것 같아. 사모님이 피곤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방에서 낮잠 좀 잘게. 남편은 거실에 계시니까 잘 부탁해. 사모님이 방으로 들어가시고 문이 닫혔습니다. 거실에 회장님이 TV를 보고 계셨어요. 저는 부엌으로 가서 점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회장님이 부엌으로 들어오셨어요. 윤나 씨. 네, 회장님. 소영이 방에 있죠? 네, 주무신다고 하셨어요. 회장님이 저에게 다가오셨습니다. 뒤에서 안아주시는 느낌. 깜짝 놀랐어요. 회장님, 사모님이 바로 옆방에 계신데요. 괜찮아요. 그래도
회장님이 제 귀에 속삭이셨어요. 조용히 하면 돼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사모님이 옆방에서 주무시는데 거실에서 이러시다니. 하지만 회장님의 손길을 뿌리칠 수 없었어요. 가스불을 끄고 거실로 이동했습니다. 소파에 앉았어요. 회장님이 저를 끌어당기셨습니다. 소리를 죽이며 조심스럽게 완전히 하나가 됐어요. 옆방에 사모님이 계시다는 사실이 긴장되면서도 이상하게 심장이 더 빨리 뛰었습니다. 끝나고 나서 숨을 고르는데 회장님이 제 이마에 키스하셨어요. 미안해요. 참을 수가 없었어요. 괜찮아요, 회장님. 옷을 정리하고 부엌으로 돌아가서 다시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손이 아직도 떨렸어요. 사모님이 옆방에서 주무시는데 거실에서 그랬다니. 죄책감과 흥분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점심을 차려서 드리고 나서 설거지를 하는데 사모님이 방에서 나오셨어요. 눈을 비비시면서 거실로 나오셨습니다. 잘 잤어. 한두 시간 잔 것 같은데 개운하네. 다행이에요, 사모님. 사모님이 저를 쳐다보시더니 낮은 목소리로 물으셨어요. 남편은 괜찮았어? 네. 사모님이 미소 지으셨습니다. 고마워, 윤나 씨. 정말.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사모님한테서 또 전화가 왔어요. 윤나 씨, 미안한데 오늘도 좀 와줄 수 있어? 내가 교회 가야 하거든. 네, 알겠어요. 이틀 연속 주말 출근이었습니다. 회장님 댁에 도착하니까 사모님이 외출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정장을 차려입으시고 화장도 꼼꼼히 하셨더라고요. 오늘 교회 예배 끝나고 점심 식사 모임이 있어서 좀 늦을 거야. 3시쯤 올 것 같아. 네, 사모님. 천천히 다녀오세요. 사모님이 나가시자마자 회장님이 부엌으로 오셨습니다. 윤나 씨, 회장님, 아침은 드셨어요? 아직. 윤나 씨랑 같이 먹으려고 기다렸어요. 함께 아침을 먹었습니다. 마주 앉아 밥을 먹는 게 이제 익숙해지고 있었어요.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인데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려는데 회장님이 뒤에서 안으셨어요. 또요? 어제도 했잖아요.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어제 토요일에 했는데 오늘 일요일 아침에 또요? 그래도 윤나 씨가 보고 싶었어요. 이번 주에 벌써 몇 번째지? 세어봤어요. 수요일에 2번, 금요일에 1번, 토요일에 1번, 그리고 오늘 5번째였습니다. 아직 일요일인데 부엌에서 침실로 이동했어요. 침대에 누워서 완전히 하나가 됐습니다.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비치는 침실에서 서로를 느꼈어요. 뜨거웠습니다. 끝나고 나서 침대에 나란히 누워 있는데 회장님이 제 손을 잡으셨어요. 윤나 씨, 네. 나 때문에 힘들지 않아요? 힘들냐고요? 솔직히 말하면 조금 힘들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살아있다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9년 동안 잊고 살았던 감각이 다시 깨어나는 느낌. 괜찮아요, 회장님. 저는 좋아요. 정말? 네. 정말이에요. 회장님이 안심하신 듯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 후에 친구 영자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영자야, 나 할 말 있어. 뭔데? 목소리가 이상한데. 주 7회가 아니야. 뭐? 주 7회가 아니라 주 10회야. 아니, 그 이상일 수도 있어. 영자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소리를 지르듯 물었습니다. 뭐? 주 10회? 그럼 매일 하고도 남는다는 거잖아. 응. 어떤 날은 하루에 2번도 하셔. 68세가? 말도 안 돼. 영자의 반응이 제 반응과 똑같았어요. 저도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직접 경험해 보니까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모님이 그렇게 힘들어 하셨구나. 이제 이해가 돼. 근데 너는 괜찮아? 응. 이상하게 나는 괜찮아. 진짜? 응. 오히려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 9년 동안 잊고 살았던 게 다시 깨어나는 것 같아. 영자가 한숨을 쉬었어요. 야, 윤나야. 조심해. 감정적으로 빠지면 안 돼. 알아. 조심할게.
전화를 끊고 나서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면서 이번 주를 돌아봤어요. 수요일에 2번, 금요일에 1번, 토요일에 1번, 일요일에 1번, 총 5번, 그리고 아직 월화수목이 남았습니다. 사모님 말씀대로라면 이번 주에 최소 7번은 더 있을 거예요. 그럼 주 10회가 넘는 거죠. 사모님이 왜 힘들어 하셨는지 이제 알겠다. 혼자 생각했어요. 40년 동안 이걸 감당하셨다니.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저는 아직 시작한 지 며칠 안 됐는데도 몸이 좀 피곤하더라고요. 하지만 피곤함보다 충족감이 더 컸습니다. 그래도 나는 괜찮아.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아니, 괜찮은 정도가 아니야. 살아있다는 느낌이야. 여자로서의 감정, 누군가에게 원해지는 느낌, 특별한 사람이 된다는 느낌. 그게 저한테는 소중했습니다. 다음 주도 비슷했어요. 사모님이 외출하시는 시간마다 회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수요일 오후, 금요일 오후, 토요일 낮, 일요일 아침. 패턴이 확립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모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윤나 씨, 잠깐 얘기 좀 할까?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어요. 사모님의 표정이 평소보다 밝아 보였습니다. 요즘 내가 진짜 편해졌어. 허리도 안 아프고 병원에서도 많이 좋아졌대. 다행이에요, 사모님. 윤나 씨 덕분이야. 사모님이 제 손을 잡았어요. 진짜 고마워. 너가 없었으면 난 어떻게 됐을지 몰라. 사모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진심으로 고마워하시는 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말인데, 윤나 씨, 부탁이 하나 있어. 네, 말씀하세요. 아예 우리 집에 들어와서 살면 안 될까? 네. 입주하라고요? 사모님의 제안에 깜짝 놀랐습니다. 매번 출퇴근하기 힘들잖아. 그냥 우리 집에서 살아. 빈방 있으니까. 사모님이 설명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외출 안 해도 되고, 윤나 씨도 편하고, 입주 가정부라. 그건 생각해 본 적 없는 제안이었어요. 하지만 사모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일리가 있었습니다. 매번 출퇴근하는 것보다 아예 살면서 일하는 게 편하긴 하죠. 생각해 볼게요, 사모님. 응, 천천히 생각해 봐. 급하게 결정 안 해도 돼. 집으로 돌아오면서 고민했어요. 입주하면 어떻게 될까? 아마 회장님과 더 자주 함께하게 되겠죠. 지금은 사모님이 외출하실 때만 가능한데 입주하면 밤에도 새벽에도 가능해질 거예요. 주 7회가 주 14회가 될 수도 있겠네. 그 생각에 조금 두렵기도 했지만 동시에 기대되기도 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사모님께 대답했어요. 입주할게요, 사모님. 사모님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정말 고마워, 윤나 씨. 정말 고마워. 그렇게 저는 회장님 댁에 입주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모든 게 달라졌어요. 입주 첫날 밤 제 방에서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새벽 5시였어요. 눈을 비비며 문을 열었더니 회장님이 서 계셨습니다. 회장님? 새벽에요? 잠이 안 와서. 회장님이 제 방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저를 안으셨습니다. 새벽에도요? 입주하니까 정말 달라졌습니다. 밤에 1번, 새벽에 1번, 아침에 또 1번. 하루에 2~3번씩 함께 했어요. 주 7회가 아니라 주 14회구나. 사모님이 왜 입주하라고 하셨는지 이제 알겠더라고요. 본인이 감당해야 할 몫을 저한테 넘기신 거였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저는 괜찮았습니다. 힘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게 내 새로운 일상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입주한 지 1달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었던 이 집에서의 생활이 이제는 자연스러워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부엌에서 식사를 준비하고 낮에는 청소와 빨래를 하고 저녁에는 다시 식사를 차렸습니다. 예전에 출퇴근할 때와 크게 다를 것 없는 일상이었어요. 다만 한 가지, 밤이 되면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회장님은 거의 매일 제 방을 찾아오셨어요.
밤 10시쯤 문을 두드리시는 게 일상이 됐고 어떤 날은 새벽에 다시 오시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빈도에 놀랐지만 한 달이 지나니까 몸이 적응하기 시작했어요.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게 없는 날은 허전하더라고요. 사모님은 정말 편해 보이셨습니다. 입주 전에는 항상 피곤한 표정이셨는데 요즘은 얼굴에 생기가 돌았어요. 허리 통증도 많이 나아지셨는지 병원 가시는 횟수도 줄었습니다. 가끔 저를 보실 때마다 고맙다고 말씀하시는 게 습관이 되신 것 같았어요. 윤나 씨, 진짜 넌 은인이야. 어느 날 아침 사모님이 커피를 마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회장님은 서재에 계셨고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요즘 내가 얼마나 편한지 몰라. 밤에 푹 잘 수 있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 일인 줄 몰랐어. 다행이에요, 사모님. 남편도 요즘 기분이 좋은 것 같아. 예전보다 훨씬 밝아졌어. 사모님이 웃으시면서 덧붙이셨어요. 다 윤나 씨 덕분이야.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웃기만 했습니다. 사모님이 이렇게 감사해 하시니까 마음이 복잡했어요. 한편으로는 뿌듯하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게 맞는 건가 싶기도 하고 세 사람이 함께 밥을 먹는 식탁 풍경도 이제 익숙해졌습니다. 회장님은 신문을 보시면서 식사를 하시고 사모님은 가벼운 샐러드를 드시고 저는 두 분 시중을 들면서 같이 먹었어요. 겉으로 보면 평범한 가정집 풍경이었지만 우리 세 사람은 각자 알고 있었습니다. 이 관계가 얼마나 특별한지를. 패턴이 확립되기 시작했어요.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은 사모님이 집에 계시는 날이라 조심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밤늦게 사모님이 주무신 후에 회장님이 제 방으로 오셨어요. 수요일, 금요일은 사모님이 외출하시는 날이라 낮에도 가능했고 주말에는 사모님이 일부러 낮잠을 주무시거나 외출하셔서 시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일주일 평균을 계산해 보니까 정말 놀라웠어요. 밤에 거의 매일 한 번씩, 그리고 사모님이 안 계시는 낮에 두세 번. 합치면 주 10회가 넘었습니다. 어떤 주는 주 14회까지 간 적도 있었어요. 사모님이 주 7회라고 하셨을 때 저는 많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그것보다 훨씬 많았던 거예요. 회장님, 안 지치세요? 어느 날 밤 함께 누워 있다가 제가 물었습니다. 정말 궁금했거든요. 68세인데 어떻게 이렇게 체력이 좋으신 건지. 안 지쳐요. 오히려 윤나 씨랑 있으면 힘이 나요. 회장님이 웃으시면서 대답하셨어요. 제 머리카락을 쓰다듬으시면서 덧붙이셨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이랬어요. 소영이가 힘들어한 것도 이해해요. 40년 동안 고생 많이 했죠. 사모님이 정말 힘드셨겠어요. 그래서 윤나 씨한테 더 고마운 거예요. 덕분에 소영이도 편해지고 나도 행복하고 회장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했어요. 이상한 관계지만 세 사람 모두 만족하고 있다면 괜찮은 걸까? 사모님은 몸이 편해지셨고 회장님은 원하시는 걸 얻으셨고 저는 9년 만에 다시 여자로 살아났으니까 어쩌면 이게 우리만의 균형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느 화요일 예상치 못한 일이 있었습니다. 화요일은 원래 사모님이 집에 계시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평소처럼 청소하고 빨래하고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4시쯤이었는데 갑자기 사모님이 외출 준비를 시작하시더라고요. 윤나 씨, 나 급하게 나가야 할 것 같아. 친구가 갑자기 아프대서 병원에 가봐야 해. 네, 사모님. 천천히 다녀오세요. 미안해. 오늘도 남편 좀 부탁해. 사모님이 급하게 나가셨습니다. 화요일인데 갑자기 단둘이 남게 됐어요. 저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야채를 다듬고 있는데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어요. 돌아보니까 회장님이 서 계셨습니다. 회장님, 깜짝이야. 소영이 나갔죠? 네, 친구분이 아프시대서요. 회장님이 저에게 다가오셨어요. 그리고 뒤에서 저를 안으셨습니다. 오늘은 화요일인데요. 제가 말했습니다. 화요일은 원래 사모님이 계시는 날이라 안 하는 날이었거든요.
패턴이 있었는데 갑자기 깨지니까 당황스러웠어요. 오늘은 특별히 회장님이 제 귀에 속삭이셨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칼을 내려놓고 가스불을 껐습니다. 여기서요? 부엌에서요? 왜 안 돼요? 회장님이 저를 돌려 세우시더니 입술을 맞추셨어요. 부엌 식탁 앞에서 키스가 시작됐습니다. 거칠었지만 따뜻했어요. 식탁에 기대 앉았습니다. 회장님이 저를 끌어당기셨어요. 부엌에서 이러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낯선 장소가 긴장되면서도 새로웠어요. 완전히 하나가 됐습니다. 뜨거웠어요. 숨이 가빴습니다. 부엌 창문으로 오후 햇살이 비치는데 그 안에서 서로를 느꼈어요. 이러면 저녁 준비가 제가 헐떡이면서 말했습니다. 나중에 해도 돼요. 회장님이 웃으시면서 대답하셨어요. 결국 저녁 준비는 1시간이나 늦어졌습니다. 옷을 정리하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요일도 정해지지 않는구나. 패턴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패턴 같은 건 없었어요. 회장님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어디서든지였습니다. 이게 정상인 걸까?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며칠 후 새벽 5시에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입주한 후로 새벽에 오시는 건 처음이 아니었지만 그날따라 유독 졸렸어요. 눈을 비비면서 문을 열었더니 회장님이 서 계셨습니다. 회장님, 새벽이에요. 잠이 안 와서. 회장님이 방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저는 아직 잠이 덜 깬 상태였어요. 이불 속으로 다시 들어갔는데 회장님도 따라 들어오셨습니다. 어젯밤에도 했잖아요. 제가 졸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젯밤 11시쯤에 했는데 새벽 5시에 또요? 알아요. 그래도 회장님이 저를 끌어안으셨어요. 따뜻한 품이었습니다. 잠이 덜 깬 상태에서 서로를 느꼈어요. 새벽 어스름 속에서 완전히 하나가 됐습니다. 끝나고 나서 회장님이 제 이마에 키스하셨어요. 미안해요. 깨워서. 괜찮아요. 저는 눈을 감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피곤했어요. 하지만 싫지는 않았습니다. 회장님이 나가시고 나서 시계를 봤어요. 새벽 5시 40분. 어젯밤 11시에 한 번, 새벽 5시에 또 한 번. 6시간 만에 2번이었습니다. 입주하니까 진짜 매일이구나.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어요. 입주 전에는 사모님이 외출하실 때만 가능했는데 입주한 후로는 밤마다 가끔은 새벽에도 낮에도 주 7회가 주 14회가 됐습니다. 어떤 주는 주 20회 가까이 간 것 같아요. 사모님이 왜 입주하라고 하셨는지 이제 알겠다. 본인이 감당 못하는 몫을 저한테 완전히 넘기신 거였어요. 그리고 저는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한 달이 지나면서 세 사람의 관계가 묘하게 안정됐어요. 아침에는 셋이 함께 식사를 하고, 낮에는 각자 할 일을 하고, 밤에는 회장님이 제 방으로 오시고, 사모님은 그 사실을 알고 계시면서도 모른 척 하셨습니다. 아니, 모른 척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해 하셨어요. 윤나 씨, 요즘 남편 표정이 정말 좋아졌어. 어느 날 저녁 사모님이 저와 단둘이 있을 때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에는 항상 불만족스러운 표정이었는데 요즘은 완전히 달라졌어. 집에서 웃는 얼굴을 이렇게 자주 보는 건 결혼하고 처음인 것 같아. 그런가요? 응. 다 윤나 씨 덕분이야. 사모님이 제 손을 잡았어요. 진짜 고마워. 윤나 씨 없었으면 우리 부부는 어떻게 됐을지 몰라. 사모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기쁜 건지 슬픈 건지 맞는 건지 틀린 건지 분명한 건 세 사람 모두 지금 상태에 만족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사모님은 몸이 편해지셨고 병원도 덜 다니시게 됐습니다. 회장님은 원하시는 걸 얻으셔서 기분이 좋으셨고 집에서 웃는 얼굴이 늘었습니다. 저는 9년 만에 다시 여자로 살아났고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됐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상한 관계지만 어쩌면 이게 우리만의 균형인지도 몰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모님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아침 식사를 하는데 사모님이 말이 없으셨습니다. 평소에는 이것저것 말씀하시는데 그날따라 조용하셨어요. 회장님은 신문을 보시느라 눈치를 못 채셨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뭔가 달라졌다는 걸. 식사 후에 회장님이 서재로 들어가시고 저와 사모님만 거실에 남았어요. 사모님이 커피를 마시면서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뒷모습이 왠지 쓸쓸해 보였어요. 사모님 괜찮으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여쭤봤습니다. 사모님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쳐다봤어요. 윤나 씨. 네. 요즘 남편이 나한테 관심이 없는 것 같아. 그 말에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뜻이지? 전에는 그래도 가끔씩 나한테도 손 내미셨거든. 일주일에 한두 번은. 사모님이 쓴웃음을 지으셨어요. 근데 윤나 씨 온 후로는 거의 안 그래. 한 달에 한두 번도 안 되는 것 같아. 사모님, 내가 먼저 부탁한 거니까 뭐라고 할 수는 없어. 나도 편해졌고. 사모님이 한숨을 쉬셨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요즘 좀 서운해. 서운하시다고요. 사모님이 그런 감정을 느끼고 계셨구나. 저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듣고만 있었어요. 남편이 윤나 씨한테 가는 거 알면서도 괜찮았어. 내가 부탁한 거니까. 사모님이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눈빛이 복잡했어요. 근데 어제 남편이 윤나 씨 머리를 쓰다듬는 거 봤어. 정말 다정하게. 나한테는 한 번도 안 그러시는데 가슴이 아팠습니다. 사모님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사모님, 제가 그만둘까요? 아니야. 사모님이 고개를 저으셨어요. 내가 시작한 건데 너가 왜 그만둬? 그냥 좀 복잡해서 얘기한 거야. 신경 쓰지 마. 사모님이 일어나서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아서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이게 맞는 걸까? 세 사람 모두 만족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어요. 사모님은 편해지셨지만 동시에 뭔가를 잃고 계셨던 거예요. 남편의 관심, 남편의 다정함. 내가 뭘 한 거지?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날 밤 회장님이 제 방에 오셨을 때 저는 망설였어요. 회장님, 왜요? 오늘은 사모님한테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회장님이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요. 그냥 사모님이 요즘 좀 외로워 보이셔서요. 회장님이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한숨을 쉬셨습니다. 알아요. 나도 알고 있어요. 소영이한테 소홀했다는 거. 그럼. 근데 윤나 씨. 솔직히 말할게요. 회장님이 침대 끝에 앉으셨어요. 소영이한테는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40년 동안 힘들게 했으니까. 근데 윤나 씨한테는 다른 감정이에요. 다른 감정. 그 말에 심장이 쿵했습니다. 윤나 씨가 좋아요. 정말로. 처음에는 그냥 고마웠는데 지금은 달라요. 회장님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건 알아요. 하지만 마음이 가는 걸 어떻게 해요. 저도 할 말을 잃었습니다. 회장님이 저한테 감정이 생기셨다고? 단순히 대신 모시는 관계가 아니라 저도요. 제 입에서 말이 나왔어요. 말하고 나서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저도 회장님이 좋아졌어요. 처음에는 사모님 부탁이니까 했는데 지금은 회장님이 저를 끌어안으셨습니다. 따뜻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사모님 얼굴이 떠올랐어요. 서운하다고 하셨던 그 표정. 남편이 다른 여자한테 다정하게 대하는 걸 보고 상처받으셨을 사모님. 내가 선을 넘은 걸까? 복잡한 마음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집 안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겉으로는 똑같았어요. 아침에 셋이 함께 밥을 먹고 낮에는 각자 할 일을 하고 저녁에는 다시 모여서 식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미묘하게 어긋나기 시작한 느낌이었어요. 공기가 무거워졌다고 할까요? 사모님이 저를 보시는 눈빛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전에는 고맙다고 덕분에 편해졌다고 말씀하시면서
따뜻하게 대해주셨는데 요즘은 어딘가 거리감이 느껴졌어요. 미소는 지으시지만 눈웃음이 없달까요? 회장님은 오히려 저한테 더 다정해지셨습니다. 아침에 제가 차려드린 밥을 드시면서 오늘도 맛있다고 칭찬하시고 복도에서 마주칠 때마다 살짝 눈웃음을 보내셨어요. 사모님이 안 계실 때는 제 머리카락을 쓰다듬으시거나 손을 잡으시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그런 장면을 사모님이 가끔 보신다는 거였어요. 어느 날 오후 저는 부엌에서 간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이 들어오셔서 제 뒤에 서시더니 어깨를 살짝 주무르셨어요. 피곤해 보여요, 윤나 씨. 괜찮아요, 회장님. 무리하지 마요. 건강이 먼저야. 회장님이 제 어깨를 쓰다듬으시는 그 순간 부엌 문 앞에 사모님이 서 계셨어요. 언제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를 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몸을 돌렸고 회장님도 손을 거두셨어요. 소영이. 거기 있었어? 응. 물 마시려고. 사모님이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셨습니다. 표정에는 아무 감정이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상처받으셨다는 걸. 사모님이 물을 마시고 나서 아무 말 없이 거실로 나가셨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이 안 왔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천장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대신이었습니다. 사모님이 힘들어 하시니까 제가 대신 회장님을 모시는 거였어요. 서로 윈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모님은 쉬시고 저는 9년 만에 다시 여자로 살아나고. 그런데 언제부터 감정이 섞이기 시작한 걸까요? 회장님이 저한테 좋다고 하셨을 때, 저도 좋다고 대답했을 때, 그때부터 모든 게 달라졌어요. 단순한 관계가 아니게 됐습니다. 사모님이 힘들어 하시는 거 알면서 왜 멈추지 못하지?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며칠 후 사모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윤나 씨, 잠깐 얘기 좀 할까?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았어요. 사모님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전에 없던 무게감이 느껴졌어요. 요즘 내가 생각이 많아. 사모님이 천천히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 내한테 부탁했을 때는 솔직히 너무 힘들어서 그랬어. 남편이 원하는 걸 감당할 수가 없었거든. 네, 사모님. 근데 요즘 보면서 느낀 게 있어. 사모님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남편이 너한테 진심인 것 같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사모님이 눈치채셨구나. 전에는 그냥 고마워하시는 거라고 생각했어. 내 대신 해주니까 감사한 거라고. 근데 요즘 보면 달라. 눈빛이 다르더라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사모님의 말씀이 맞았으니까요. 나한테는 40년 동안 그런 눈빛 한 번 안 보여주셨어. 원하시는 것만 원하셨지. 나를 본 적은 없었어. 사모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윤나 씨한테는 달라. 진짜 좋아하시는 것 같아. 사모님, 저는 괜찮아. 너 잘못 아니야. 사모님이 고개를 저으셨어요. 내가 시작한 건데 누굴 탓해. 내가 먼저 부탁했잖아. 사모님이 한숨을 깊게 쉬셨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게 보였어요. 근데 이상해. 몸은 편해졌는데 마음이 너무 힘들어. 사모님이 웃으시려고 했지만 실패하셨어요. 내가 뭔 짓을 한 거지? 남편을 다른 여자한테 넘긴 거잖아. 사모님, 처음에는 그냥 대신이라고 생각했어. 내가 못하는 거 대신해주는 거. 근데 지금 보면 그게 아니야. 사모님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남편 마음까지 넘긴 거야. 저도 눈물이 났어요. 사모님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40년을 함께 하신 남편인데 그 남편이 다른 여자한테 마음을 주는 걸 보는 기분이 어떨까요? 아무리 본인이 시작한 일이라고 해도 그건 상처일 수밖에 없었어요. 사모님, 제가 나갈게요. 제가 말했습니다. 이 상황을 끝내야 했어요. 더 이상은 안 됐습니다. 아니야. 사모님이 고개를 저으셨어요. 그건 너가 결정할 일이 아니야. 내가 생각 좀 해볼게. 사모님이 일어나서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아서 한참을 울었어요.
그날 밤 회장님이 제 방에 오셨을 때 저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윤나 씨? 문 밖에서 회장님이 부르셨어요. 저는 침대에 누운 채로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죄송해요, 회장님.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회장님의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어요. 울고 싶었지만 눈물이 더 이상 안 나왔습니다. 이미 낮에 다 쏟아낸 것 같았어요. 끝내야 해.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 관계를 끝내야 해요. 사모님이 힘들어 하시는 거 알면서 계속할 수는 없었어요. 아무리 회장님이 좋아도, 아무리 저도 회장님한테 마음이 생겼어도 처음부터 이러면 안 되는 거였어. 9년 동안 혼자 살면서 외로웠던 건 사실이에요. 회장님 품에서 다시 여자로 살아난 느낌도 진짜였어요. 하지만 그 대가로 사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면 그건 잘못된 거였습니다. 욕심이었구나. 처음에는 그냥 대신이라고 생각했어요. 감정 없이 몸만 내어드리는 거라고. 하지만 사람이 어떻게 감정 없이 그런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겠어요. 어느 순간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걸 멈추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식탁 분위기가 무거웠습니다. 사모님은 말이 없으셨고 회장님도 평소보다 조용하셨어요. 저는 밥맛이 없어서 몇 숟갈 뜨다가 말았습니다. 세 사람이 한 식탁에 앉아 있지만 마치 각자 다른 공간에 있는 것 같았어요. 윤나 씨, 식사가 끝나고 사모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오후에 잠깐 시간 돼? 네, 사모님. 오후 3시 거실에서 사모님과 마주 앉았습니다. 회장님은 서재에 계셨어요. 어젯밤에 많이 생각했어. 사모님이 천천히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결정했어. 심장이 조여왔어요. 어떤 결정을 하셨을까? 이 관계를 끝내려고 해. 예상했던 대답이었지만 막상 들으니까 마음이 아팠습니다. 내가 시작한 건데 내가 끝내는 게 맞는 것 같아. 사모님이 저를 쳐다봤어요. 윤나 씨 잘못 아니야. 내가 처음에 부탁한 거니까. 근데 더 이상은 못하겠어. 알겠어요, 사모님. 남편한테는 내가 말할게. 윤나 씨가 힘들 필요 없어. 사모님이 일어나서 서재로 가셨습니다. 잠시 후 낮은 대화 소리가 들렸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는 안 들렸지만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서재 문이 열리고 회장님이 나오셨어요. 저를 쳐다보시는 눈빛이 복잡했습니다. 슬픔과 미련이 섞인 눈. 윤나 씨. 네, 회장님. 소영이한테 들었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미안해요. 내가 윤나 씨한테 너무 의지했나 봐요. 회장님이 한숨을 쉬셨습니다. 소영이가 힘들어하는 것도 알면서 멈추지 못했어요. 저도 죄송해요, 회장님. 아니에요. 윤나 씨 잘못 아니에요. 회장님이 고개를 저으셨어요. 다 내 욕심이었어요. 회장님이 서재로 다시 들어가셨습니다. 사모님은 방에 계셨어요.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아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끝났구나. 2달 반 정도 됐을까요? 처음 사모님이 제안하셨을 때부터 지금까지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이었어요. 그 안에서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9년 만에 다시 여자로 살아났고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됐다는 느낌도 받았어요. 하지만 결국 이렇게 끝나는구나. 그날 저녁 저는 짐을 쌌습니다. 입주했을 때 가져온 옷가지와 생필품을 가방에 담았어요. 많지 않았습니다. 원래 가진 게 별로 없었으니까요. 사모님이 제 방문을 두드리셨어요. 윤나 씨, 내일 나가도 돼. 오늘은 그냥 자고. 괜찮아요, 사모님. 오늘 나갈게요. 미안해. 사모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미안해. 내가 처음에 이상한 부탁을 해서. 아니에요, 사모님. 저는 사모님을 쳐다봤어요. 저도 감사했어요. 사모님 덕분에 다시 살아난 것 같았거든요. 사모님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어요. 서로를 안았습니다. 이상한 관계였지만 사모님은 저한테 소중한 분이셨어요.
원망할 수 없었습니다. 고마웠어, 윤나 씨. 정말. 저야말로요, 사모님. 현관에서 신발을 신는데 회장님이 나오셨어요. 윤나 씨. 네, 회장님. 행복했어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회장님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저는 꾸벅 인사를 했습니다. 저도요. 감사했어요, 회장님. 현관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어요. 가방을 들고 걸으면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회장님 댁 창문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저 안에 두 분이 계시겠죠. 40년을 함께 하신 부부가. 잘하신 거예요, 사모님. 속으로 말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40년 세월을 함께한 사람을 지키는 게 맞아요. 저는 그냥 잠깐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었으니까요.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면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슬펐어요. 하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있었어요. 더 늦기 전에 끝나서 다행이라는 생각. 이게 맞는 거야.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밤 풍경이 흐릿하게 지나갔습니다. 2달 반 동안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쳤어요. 처음 사모님이 제안하셨을 때의 충격. 회장님과 처음 함께했을 때의 떨림. 매일 밤 찾아오시던 회장님의 온기. 세 사람이 함께 밥 먹던 식탁. 그리고 사모님의 눈물. 다 끝났구나. 눈을 감았습니다. 집에 도착한 건 밤 10시가 넘어서였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먼지 냄새가 났어요. 2달 넘게 비워둔 집이라 그럴 수밖에 없었죠. 불을 켜고 둘러보니까 모든 게 그대로였습니다. 떠나기 전 모습 그대로. 시간이 멈춰 있는 것 같았어요. 가방을 내려놓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조용했어요. 너무 조용했습니다. 회장님 댁에서는 항상 누군가의 기척이 있었거든요. 회장님이 신문 넘기시는 소리, 사모님이 커피 마시는 소리, TV 소리. 그런 것들이 배경음처럼 깔려 있었는데 지금은 아무 소리도 없었어요. 원래 내 일상이 이랬지. 9년 동안 혼자 살았으니까요. 조용한 게 당연한 건데 2달 만에 돌아오니까 이상하게 낯설었습니다.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보는데 회장님 댁 침실 천장이 떠올랐습니다. 거기서 누워서 천장을 바라볼 때는 옆에 회장님이 계셨어요.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었는데 지금은 차가운 이불만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참으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베개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슬펐어요. 회장님이 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게 맞는 거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사모님이 옳았어. 그 생각을 하면서 눈을 감았어요.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잠깐 어디인지 헷갈렸습니다. 천장이 달랐어요. 회장님 댁 천장이 아니었습니다. 아, 내 집이구나. 어젯밤에 돌아왔지. 정신이 돌아오면서 현실이 느껴졌어요. 침대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까 텅 비어 있었어요. 당연하죠. 2달 넘게 비웠으니까. 물이라도 마시려고 했는데 컵을 잡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앞으로의 일이 막막했어요. 오전에 친구 영자한테 전화했습니다. 영자야, 나 집에 왔어. 뭐? 회장님 댁에서 나왔어? 응. 어젯밤에. 무슨 일 있었어? 한참을 설명했어요. 사모님이 힘들어 하셨던 것, 회장님한테 마음이 생긴 것, 사모님이 관계를 끝내자고 하신 것. 영자는 말없이 듣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잘한 거야. 그런가? 응. 더 늦었으면 더 힘들었을 거야. 세 사람 다. 영자의 말이 맞았어요. 더 깊어지기 전에 끝난 게 다행이었습니다. 근데 너 괜찮아? 응. 괜찮아. 괜찮지 않았지만 그렇게 대답했어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밥은 먹었어? 아직? 야, 일단 밥 먹어. 내가 저녁에 갈게. 전화를 끊고 나서 편의점에 갔습니다. 삼각김밥이랑 컵라면을 사서 집에서 먹었어요.
회장님 댁에서는 항상 정성스럽게 차린 밥을 먹었는데 혼자가 되니까 다시 이렇게 됐습니다. 원래 내 일상이 이랬지.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이게 원래 내 모습이야. 2달 동안 잠깐 다른 세상에 갔다 온 것뿐이야. 저녁에 영자가 찾아왔습니다. 치킨이랑 맥주를 들고 왔어요. 오랜만에 친구 얼굴을 보니까 눈물이 나려고 하더라고요. 참으려고 했는데 영자가 저를 보더니 먼저 안아줬습니다. 울어. 참지 마. 그 말에 울음이 터졌어요. 영자 품에 안겨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회장님 댁에서 나오면서 참았던 것들이 다 쏟아지는 것 같았어요. 힘들었지? 응. 근데 잘한 거야. 진짜로. 영자가 제 등을 토닥여줬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니까 좀 후련해지더라고요. 치킨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영자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회장님 댁일은? 모르겠어. 사모님이 뭐라고 하실지. 연락 안 왔어? 아직? 기다려봐. 연락 오겠지. 영자가 맥주를 마시면서 말했어요. 어쩌면 예전처럼 출퇴근하면서 일할 수 있을지도 몰라. 사모님이 널 내보낸 건 그 관계 때문이지. 일 때문은 아니잖아. 그럴까? 응. 5년 동안 일했는데 갑자기 새 사람 구하기도 어려울 거야. 영자의 말을 들으면서 생각했어요. 정말 예전처럼 출퇴근하면서 일할 수 있을까? 회장님을 매일 뵈면서 아무렇지 않을 수 있을까? 할 수 있어야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그냥 가정부로 돌아가는 거야. 처음처럼. 사흘이 지났습니다. 사모님한테서 연락이 없었어요. 전화를 해볼까 고민했지만 먼저 연락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나흘째 되는 날 오후 전화가 왔습니다. 사모님이었어요. 윤나 씨? 네, 사모님. 잘 지내? 네. 사모님은요? 응, 나도.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윤나 씨, 할 말이 있어서 전화했어.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걸까? 다시 일하러 올 수 있어? 예상하지 못한 말이었어요. 네. 가정부 일 말이야. 예전처럼 출퇴근하면서 사모님이 설명하셨습니다. 윤나 씨 없으니까 집안일이 안 돌아가더라고. 5년 동안 같이 했는데 갑자기 새 사람 구하기도 어렵고 영자가 했던 말과 똑같았어요. 그래도 되는 거예요? 제가 다시 가도? 응. 그 관계만 아니면 괜찮아. 사모님의 목소리가 담담했습니다. 윤나 씨가 괜찮다면 다시 와줬으면 좋겠어.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회장님을 다시 뵙는 게 부담되긴 했습니다. 하지만 일은 해야 했어요. 다른 일자리를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았고 5년 동안 익숙해진 곳이니까요. 알겠어요, 사모님. 다시 갈게요. 고마워, 윤나 씨. 전화를 끊고 나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시 가는 거구나. 예전처럼 출퇴근하면서 일하는 거야. 그 관계 없이 그냥 가정부로. 할 수 있겠지?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확신이 없었어요. 다음 주 월요일 다시 출근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회장님 댁으로 가는 길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2달 전에는 매일 다니던 길인데 지금은 처음 가는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현관문 앞에 서서 심호흡을 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어요. 어서 와요, 윤나 씨. 사모님이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미소 짓고 계셨지만 예전과는 뭔가 달랐어요. 조금 어색한 느낌. 들어와요. 회장님은 서재에 계셔.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익숙한 공간인데 낯설었어요. 2달 동안 여기서 살았는데 지금은 손님처럼 느껴졌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앞치마를 두르고 청소를 시작했어요. 예전에 하던 대로 거실 청소, 화장실 청소, 빨래 정리.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식사 준비를 하는데 서재에서 회장님이 나오셨어요. 우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윤나 씨, 안녕하세요, 회장님.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회장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았습니다. 잘 지냈어요? 네, 회장님도요? 네, 그게 다였어요. 예전에는 이것저것 말씀하시고 농담도 하시고 눈빛을 보내셨는데 지금은 그냥 평범한 인사만 나눴습니다. 그게 맞는 거였어요. 이제 우리는 그냥 고용주와 가정부 사이니까 점심 식사를 차려드리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식탁에는 회장님과 사모님만 앉으셨어요. 저는 따로 부엌에서 먹었습니다. 예전에 함께 먹던 때가 떠올랐지만 애써 지웠어요. 이게 원래 맞는 거야.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매일 출퇴근하면서 일하는 게 익숙해지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출근해서 청소하고 점심 준비하고 빨래하고 저녁 준비하고 퇴근. 입주하기 전에 하던 것과 똑같았습니다. 회장님과는 필요한 말만 했어요. 식사 준비됐습니다. 빨래 정리해뒀습니다. 퇴근하겠습니다. 그런 업무적인 대화만 예전처럼 눈을 마주치거나 웃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회장님도 저한테 그러셨어요. 일부러 거리를 두시는 게 느껴졌습니다. 사모님은 오히려 편해 보이셨어요. 제가 돌아온 후로 집안일 걱정이 없어지셨으니까요. 가끔 저한테 말을 거셨지만 예전처럼 속 깊은 얘기는 안 하셨어요. 그것도 맞는 거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퇴근 준비를 하고 있는데 회장님이 현관까지 나오셨어요. 윤나 씨. 네, 회장님. 고마워요. 다시 와줘서. 회장님의 눈에 뭔가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련인지 아쉬움인지.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아니에요. 저야말로 계속 일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행복했어요. 회장님이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저도 행복했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저도요, 회장님. 감사했어요. 그게 우리의 마지막 사적인 대화였습니다. 그 이후로는 정말 업무적인 관계로만 지냈어요. 그리고 일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어느 날 오후 사모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윤나 씨, 잠깐 앉아봐.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았습니다. 사모님이 차를 따라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요즘 어때? 힘들지 않아? 괜찮아요, 사모님. 남편 보는 거 어색하지 않아? 솔직히 어색했어요. 하지만 그렇게 말하면 사모님이 불편해하실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좀 그랬는데 이제 괜찮아요. 그래, 다행이다. 사모님이 차를 마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나도 처음에는 좀 그랬어. 윤나 씨 보면 복잡한 감정이 들더라고.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나아지더라. 사모님, 고마웠어, 윤나 씨. 진짜로. 사모님이 저를 쳐다봤어요.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내가 처음에 이상한 부탁을 해서 미안하기도 하고. 근데 그때 정말 힘들었거든. 윤나 씨 아니었으면 난 어떻게 됐을지 몰라. 저도 감사했어요, 사모님. 덕분에 다시 살아난 것 같았어요. 그래. 네. 9년 동안 혼자였는데 다시 여자로 살아났다는 느낌이었어요. 저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비록 이렇게 끝났지만 후회는 안 해요. 사모님이 미소 지으셨어요. 예전 같은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우리 참 이상한 사이였지? 그러게요. 둘이서 웃었어요. 씁쓸하면서도 가벼운 웃음이었습니다. 어쨌든 다 지나간 일이니까요. 앞으로 잘 지내자, 윤나 씨. 예전처럼. 네, 사모님. 그 대화 이후로 사모님과의 관계가 조금 풀렸어요. 완전히 예전 같지는 않았지만 어색함은 많이 사라졌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출퇴근하는 일상이 완전히 자리 잡았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버스 타고 출근하고 일하고 저녁에 퇴근하고 입주하기 전의 생활로 돌아온 거였습니다. 회장님과는 여전히 거리를 두고 지냈어요. 마주치면 인사하고 필요한 말만 하고 예전처럼 다정한 눈빛을 주고받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회장님이 저를 쳐다보시는 게 느껴졌지만
애써 모른 척했어요. 어느 날 밤 집에 돌아와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맞는 거야. 2달 반 동안의 일들이 꿈처럼 느껴졌어요. 정말 그런 일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하지만 분명히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끝났어요. 후회 없어.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9년 동안 잊고 살았던 감각을 다시 느꼈고, 다시 여자로 살아났고,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됐었어요.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건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나아가자. 62세의 나이에 새로운 시작은 어렵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았어요. 이 일을 통해 배운 게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감정은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모든 관계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 창밖에 달이 떠 있었어요. 밝은 보름달. 그 달을 바라보면서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 다 괜찮아질 거야. 6개월이 지났습니다. 계절이 2번 바뀌었어요. 제가 회장님 댁에서 나왔을 때는 늦가을이었는데 지금은 초여름이에요. 창밖으로 보이는 나무들이 푸르게 물들었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게 가더라고요. 매일 출퇴근하면서 일하는 생활이 완전히 일상이 됐어요.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8시 버스를 타고 9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에 퇴근. 5년 전 처음 이 일을 시작했을 때와 똑같은 패턴이었습니다. 마치 그 2달 반이 없었던 것처럼요. 회장님과의 관계는 완전히 업무적으로 돌아왔어요. 아침에 출근하면 인사드리고 식사 준비하고 청소하고 퇴근할 때 또 인사드리고 그게 다였습니다. 예전처럼 눈을 마주치거나 특별한 대화를 나누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6개월이 지나니까 그게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사모님과는 오히려 더 편해졌어요. 그 일이 있기 전보다 더 가까워진 것 같았습니다. 이상하죠? 남편을 공유했던 사이인데 더 친해지다니. 하지만 어쩌면 그래서 더 가까워진 건지도 몰라요. 서로의 비밀을 알고 서로의 약한 모습을 봤으니까요. 어느 날 오후 사모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윤나 씨, 차 한잔 할래?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아서 차를 마셨어요. 요즘 사모님과 이렇게 차 마시는 시간이 자주 있었습니다. 일하다가 잠깐 쉬는 시간에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어요. 윤나 씨, 고마워. 사모님이 갑자기 말씀하셨습니다. 네, 뭐가요? 그냥 잘 버텨줘서. 사모님이 미소 지으셨어요. 처음에는 솔직히 어색할 줄 알았어. 그 일 있고 나서 다시 얼굴 보는 게. 근데 윤나 씨가 잘해줘서 고마워. 저야말로요, 사모님. 다시 일할 수 있게 해주셔서요. 요즘 남편이 많이 달라졌어. 사모님이 창밖을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에는 매일 밤 그랬거든. 주 7회, 아니 그 이상. 근데 요즘은 주 2에서 3회 정도로 줄었어. 그래요? 응. 나이가 드셔서 그런가 봐. 사모님이 웃으셨어요. 아니면 윤나 씨랑 하고 나서 좀 진정된 건지도 모르고.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웃었습니다. 사모님이 이런 얘기를 이렇게 담담하게 하시다니. 6개월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농담이야. 사모님이 제 표정을 보시더니 웃으셨어요. 근데 진짜 줄긴 줄었어. 나도 이제 좀 살 것 같아. 다행이에요, 사모님. 윤나 씨는 어때? 외롭지 않아? 그 질문에 잠시 생각했어요. 외롭냐고요? 솔직히 말하면 가끔 외로웠습니다. 밤에 혼자 집에 있으면 회장님 품에 안겨있던 기억이 떠오를 때가 있었어요. 따뜻했던 온기, 누군가에게 원해지는 느낌. 그런 게 그리울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았어요. 가끔요. 근데 괜찮아요. 새로운 사람 만나볼 생각 없어? 글쎄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62세면 아직 젊어. 새 출발할 수 있어. 사모님이 제 손을 잡았어요. 윤나 씨처럼 좋은 사람은 행복해야 해. 사모님의 말씀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저를 이렇게 생각해 주시다니. 남편을 공유했던 사이인데 원망하시지 않고 오히려 응원해 주시다니.
감사해요, 사모님. 퇴근 후 집에 돌아와서 저녁을 먹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TV를 켜놓았지만 화면은 안 보이더라고요. 머릿속에는 지난 1년 동안의 일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처음 사모님이 그 제안을 하셨을 때 믿을 수 없어서 며칠을 고민했던 시간. 처음 회장님과 함께 했을 때의 떨림. 매일 밤 찾아오시던 회장님의 온기. 세 사람이 함께 밥 먹던 식탁. 사모님의 눈물. 그리고 이별. 참 많은 일이 있었네. 혼자 중얼거렸어요. 62년 인생 중에서 가장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누가 들으면 믿지 않을 이야기. 남편이 힘들어서 가정부한테 대신 맡아달라고 한 부인. 그걸 받아들인 저. 그리고 그 사이에서 생긴 감정들. 후회하느냐고 묻는다면 후회하지 않는다고 대답할 거예요. 9년 동안 혼자 살면서 잊고 있었던 것들을 다시 느꼈으니까요. 여자로서의 감각, 누군가에게 원해지는 느낌, 특별한 사람이 된다는 기분. 그런 것들을 62세에 다시 경험할 수 있었다는 건 행운이었어요. 물론 잘못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감정이 생기면 안 됐는데 생겼고, 사모님을 아프게 했고, 결국 그렇게 끝나야 했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배운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을 정리했어요. 이 경험을 통해 제가 배운 것들. 첫째, 나이가 들어도 감정은 죽지 않는다는 것. 62세라고 해서 여자로서의 감각이 사라지는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더 간절해질 수도 있었습니다. 9년 동안 닫아두었던 문이 열리니까 그동안 참았던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지더라고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마음은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둘째, 모든 관계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 처음에는 단순한 대신이라고 생각했어요. 감정 없이 몸만 내어드리는 거라고. 하지만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함께하면 정이 생기고, 정이 생기면 마음이 움직이고, 그 마음이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할 수도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셋째,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는 것. 사모님이 힘들어 하시는 걸 알면서도 멈추지 못했어요. 회장님의 온기가 좋았고, 원해지는 느낌이 좋았고, 그래서 계속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욕심이었어요. 내 행복을 위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안 됐습니다. 넷째, 끝낼 때 끝내야 한다는 것. 더 깊어지기 전에 끝나서 다행이었어요. 만약 사모님이 결정을 미루셨다면 세 사람 모두 더 힘들어졌을 거예요. 아플 때 빨리 치료해야 하는 것처럼 관계도 문제가 생기면 빨리 정리해야 합니다. 다섯째, 그래도 살아있다는 건 감사한 일이라는 것. 이 모든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건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62세에 이런 감정을 느끼고 이런 경험을 하고 이렇게 배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 모르지만 남은 시간도 이렇게 살아있는 느낌으로 보내고 싶어요.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쉬는 날이라 늦잠을 자고 일어났어요. 창밖으로 햇살이 밝게 비치더라고요. 기분 좋은 아침이었습니다. 간단하게 아침을 먹고 집 앞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어요. 6월의 공원은 초록빛으로 가득했습니다. 나무들이 싱그럽게 자라 있었고 꽃들이 피어 있었어요. 어린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 평화로웠습니다. 벤치에 앉아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맑고 파란 하늘.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62세. 속으로 생각했어요. 62년을 살았습니다. 결혼도 하고 남편 먼저 보내고 그리고 9년을 혼자 살다가 이런 경험도 했어요.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모르겠어요.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계속 혼자 살 수도 있고 어떤 선택을 하든 후회 없이 살고 싶어요. 그래도 다시 살아났잖아.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9년 동안 죽어있던 감각이 다시 살아났어요.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다시 여자로 살아났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건 소중한 경험이었어요. 공원 벤치에서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면서 생각했어요. 내일 또 출근해야지. 회장님 댁에 가서 청소하고 밥 차리고
빨래하고 평범한 일상. 하지만 그 평범함이 소중하더라고요. 저녁에 영자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윤나야, 뭐해? 다음 주에 시간 돼? 등산 가자. 등산? 응. 북한산. 요즘 날씨 좋잖아. 영자의 제안에 웃음이 났어요. 등산이라니. 얼마 만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 가자. 진짜? 좋아. 다음 주 토요일로 잡자. 전화를 끊고 나서 기분이 좋았어요. 등산. 오랜만에 산에 가는 거구나. 예전에 남편이랑 자주 갔었는데 혼자 된 후로는 한 번도 안 갔거든요. 새로운 시작이야.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지난 일은 지난 일이고 앞으로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중요해요. 62세, 아직 젊어요. 사모님 말씀처럼 새 출발할 수 있어요.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주황색과 분홍색이 섞인 예쁜 노을. 그 노을을 바라보면서 미소 지었어요. 노을빛처럼 따뜻하게. 앞으로 남은 인생도 저 노을처럼 따뜻하게 살고 싶어요.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그렇게 살다가 언젠가 편안하게 눈을 감을 수 있다면 좋겠어요. 회장님과의 시간은 끝났지만 그 시간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62세에 다시 여자로 살아났으니까요. 그걸로 충분해요. 침대에 누워서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겠죠. 그 하루를 또 열심히 살 거예요. 그렇게 하루하루 쌓아가다 보면 어느새 또 새로운 계절이 오겠죠. 잘 살자, 윤나야.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말하고 잠이 들었습니다. 지금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다른 영상도 시청해 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은 무료입니다. 또 마음에 남는 장면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선생님의 한마디가 다른 분께 깊은 울림이 될 수 있습니다.